본 영상은 덱스 전략 분석 및 교육 목적 콘텐츠입니다. 수익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트래터지 랩 2편입니다. 1편에서는 오더북 마켓 메이킹을 다뤘고요. 이번 편에서는 AMM 유동성 공급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오더북을 아직 못 보셨다면 1편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하지만 AMM만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번 영상 하나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일부 AMM 유동성 공급이란 AMM은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라는 뜻입니다. 풀에 두 가지 자산을 함께 넣어두면 공식이 자동으로 가격을 결정해주는 방식이거든요. 파이 500개와 USDC 500달러어치를 AMM 풀에 함께 넣어두면 누군가 이 풀을 통해 교환할 때마다 수수료의 일부가 내 지분에 따라 적립돼요. 지분이란 내가 풀 전체 자금 중 얼마를 차지하는지의 비율이에요. 내가 넣은 금액이 풀 전체의 10%라면 전체 수수료 수익의 10%가 내 몫이 됩니다.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은행 이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리스크가 있거든요. 파이 가격이 외부 거래소에서 오른다고 해봐요. 그러면 차익 거래자들이 이걸 포착해요. 풀 안에 파이가 싸게 있네 하고 USDC를 들고 와서 풀에서 파이를 사가거든요. 이 거래가 반복되면서 풀 안의 파이는 점점 줄고 USDC는 점점 늘어나요. 결과적으로 내 지분 안에 파이가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파이 가격이 올랐는데 정작 내 파이는 줄어있는 거예요. 반대로 파이 가격이 내리면 차익 거래자들이 이번엔 풀 안에 USDC를 싸게 가져가려고 파이를 들고 와서 USDC로 바꿔요. 이 거래가 반복되면서 내 지분 안에 파이가 늘고 USDC가 줄어들어요. 가격이 내리는 파이를 더 받게 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차익 거래자들의 거래로 인해 파이 가격이 올랐을 때는 오른 파이를 이미 빼앗긴 꼴이 되고 내렸을 때는 내리는 파이를 더 쥔 꼴이 돼요. 그냥 파이와 USDC를 그대로 들고만 있었을 때보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비영구적 손실이에요. 왜 비영구적이냐면 가격이 다시 원래로 돌아오면 이 손실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이 원래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이덱스가 메인넷에 올라가고 파이코인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유동성 공급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AMM 유동성 공급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수수료 수익이 비영구적 손실보다 클까? 이 질문에 답을 내려주는 게 스트래터지 랩이에요. 2부 접속과 전략 선택. 앱에 접속하면 먼저 네트워크를 선택해요. 스텔라 메인넷과 파이덱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텔라 메인넷은 XLM, USDC 등 실제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이에요. 파이덱스는 현재 테스트넷에 있고 유동성 풀의 토큰들은 실제 토큰이 아니죠.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전략을 골라요. 오더북 마켓 메이킹, AMM 유동성 공급, 자동 최적화 세 가지가 있고요. AMM 유동성 공급을 선택하면 풀 선택 화면이 나와요. 3부 AMM 유동성 공급의 파라미터 설명. AMM은 오더북과 전혀 다른 구조예요. 주문을 걸고 체결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풀에 자산을 맡겨두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거든요. 스프레드, 레이어, 재고 중단 같은 개념은 AMM에 없어요. 파라미터도 완전히 달라요. 1. 데이터 건수. AMM에도 데이터 건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풀의 가격 변동 데이터를 얼마나 볼지를 결정해요. 오더북의 데이터 건수와 이름이 같아 보여도 역할이 조금 달라요. 올리면 더 긴 기간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고 내리면 최근 구간만 봐요. 2. 예치 금액. 풀에 넣을 총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50대 50 비율로 두 자산으로 나뉘어 예치됩니다. 올리면 절대 금액 기준 수익 손실이 커져요. 수익률 비율은 동일하고요. 내리면 수치가 작아질 뿐 비율 결과는 동일해요. 3. 최대 비영구적 손실. 비영구적 손실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시뮬레이션을 종료합니다.
실제로는 손실이 커지기 전에 풀에서 빠져나오는, 즉 청산하는 상황에 해당해요. 청산이란 내가 맡겨둔 자산을 다시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올리면 가격이 더 많이 움직여도 버텨요. 수수료 수익을 더 길게 쌓을 수 있지만 손실이 더 깊어질 위험도 있어요. 내리면 이른 시점에 청산해요. 손실을 제한하지만 수수료 수익을 충분히 쌓기 전에 종료될 수 있어요. 4. 목표 수익률. 이 수익률에 도달하면 종료합니다. 올리면 더 큰 수익을 기다려요.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비영구적 손실로 종료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내리면 일찍 확정해요. 작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챙기는 전략이죠. 4부 AMM 유동성 공급에서 수익이 안 잡힐 때. 첫째, 비영구적 손실이 항상 수수료 수익보다 크다면 가격 변동이 큰 데 비해 거래량이 적은 풀이라는 뜻이에요. 수수료 수익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쌓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으면 수익이 적게 쌓이거든요. 거래량이 많은 풀로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LP수가 많고 7일 거래 횟수가 많은 풀을 선택하세요. LP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라는 뜻으로 나처럼 풀에 자산을 넣어둔 사람의 수예요. LP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고 넣어둔 풀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둘째, 시뮬레이션이 너무 짧게 끝나요. 최대 비영구적 손실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된 거예요. 이 수치를 조금 올려 더 긴 기간을 버텨보도록 해보세요. 단, 결과를 보면서 수수료 수익이 손실을 따라잡는지 확인해야 해요. 셋째, 수수료 수익 자체가 너무 적게 쌓여요. 풀의 거래 빈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파라미터를 아무리 조정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활성화된 풀을 찾는 게 답이에요. 5부 AMM 유동성 공급의 결과 읽는 법. AMM 결과에서는 수수료 수익과 비영구적 손실을 비교해요. 수수료 수익이 비영구적 손실보다 크면 플러스입니다. 중단 사유도 확인하세요. 목표 수익을 달성했는지 비영구적 손실 한도로 종료됐는지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조정해야 할지가 달라지거든요. 6부 자동 최적화. 좋은 풀과 좋은 파라미터를 찾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동 최적화 기능은 그 과정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풀을 여러 개 선택하고 스프레드 옵션을 몇 가지 체크하면 앱이 자동으로 모든 조합을 시뮬레이션한 뒤 수익률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줘요. 어떤 풀에서 어떤 스프레드가 과거에 가장 좋았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조합을 선택하면 해당 설정 그대로 상세 백테스트 화면으로 넘어가요.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바꿔가며 반복 테스트하는 수고를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7부 시뮬 성공이 실제 수익?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백테스트를 돌려봤더니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풀에 실제로 투자하면 수익이 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MM 스트래터지 랩은 이 전략이 과거에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예요. 실제로 투자하기 전에 직접 돌려보고 구조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파악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수익이 날 것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왜 시뮬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유 하나, 시뮬레이션은 완벽한 세계를 가정해요. 백테스트에서는 내가 설정한 가격에 주문을 걸면 그 가격에 항상 체결된다고 가정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오더북에서 내가 0.99달러에 매수 주문을 걸었다고 해봐요. 그 가격에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체결이 안 돼요. 가격이 0.99달러까지 왔다가 빠르게 반등해버리면 내 주문은 그냥 허공에 떠 있다가 기회를 놓쳐요. 시뮬레이션은 가격이 그 구간을 지나간 것만 보고 체결됐다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이유 둘,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지 않아요. 시뮬레이션은 이미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가격이 횡보했고 거래가 활발했다면 마켓 메이킹 결과가 좋게 나와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는 시점은 그 이후거든요. 앞으로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고
풀에 자금을 많이 넣었던 대형 투자자가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좋게 나왔던 기간과 내가 투자하는 기간은 완전히 다른 시장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유 셋, 나 말고 다른 마켓 메이커도 있어요. 마켓 메이킹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풀에서 같은 전략을 쓰는 다른 사람, 다른 봇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 즉 더 좁은 스프레드로 주문을 걸어두면 거래하려는 사람은 내 주문 대신 그쪽으로 가요. 내 주문은 점점 뒤로 밀리고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경쟁 상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해요. 이유 넷, 풀 상태는 언제든 바뀌어요. AMM 유동성 공급을 예로 들어볼게요.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이 풀의 거래량이 많았어요. 수수료 수익이 잘 쌓였고 결과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예치하고 나서 다음날 이 풀의 자금의 절반을 대고 있던 대형 투자자가 갑자기 전부 빼버렸다고 해봐요. 풀의 자금이 절반으로 줄면 거래 한 건당 슬리피지가 커져요. 슬리피지가 커지면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이 풀을 피하기 시작하고요. 거래량이 줄어들면 내가 받는 수수료 수익도 줄어들어요. 이유 다섯, 실제 돈이 걸리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은 결과가 마이너스여도 그냥 보고 끝내잖아요. 잃은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 내 돈이 10% 줄어드는 걸 눈앞에서 보면 계획했던 대로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청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수익이 목표에 거의 다 왔을 때 조금만 더를 외치다가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요. 실제 시뮬레이션 과정에서도 수익이 나는 전체 흐름 안에 마이너스 구간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감정 없이 설정대로만 움직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백테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있습니다. 단 올바른 방식으로 쓸 때요. MM 스트래터지 랩은 이 전략이 이 풀에서 과거에 통하는 구조였는가를 확인하는 도구예요. 아무 이해 없이 들어가는 것과 이 풀의 거래 패턴을 직접 돌려보고 스프레드와 레이어를 조정해보고 어떤 설정에서 버티고 어떤 설정에서 무너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결과를 맹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전략을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투자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소액부터 시작하면서 직접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이 앱은 그 첫 번째 단계를 위해 만들었어요. 잃을 것 없이 실제 거래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AMM 유동성 공급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파라미터, 수익이 안 잡힐 때 점검법, 결과 읽는 법까지 살펴봤어요. 자동 최적화 기능과 시뮬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도 함께 이야기했고요. 핵심만 기억하세요. AMM은 거래량 많은 풀을 먼저 골라야 합니다. 수수료 수익이 비영구적 손실보다 클 때 플러스예요. 그리고 결과는 과거일 뿐이에요. 1편 오더북 마켓 메이킹을 아직 못 보셨다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질문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